자, 분위기 바꿔볼게요. 자, 점심 먹고 들어와요. 근데 건물 옆에서 누군가 피켓 시위를 하고 있는 대박 사건, 그 내용이 깜놀했답니다. 전희연 평론가님. 그렇습니다. 보통 1인 시위하는 현장이 주목을 받기도 하지만 주목받지 못하기도 하는데 불륜하지 맙시다. 어머? 누군가 가게 인근에서 이런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지나가는 사람들 저거 누구야? 저거 어느 가게야?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2021년 10월 24일 경남의 한 가게 인근에서 한 사람이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미 시위를 하고 있는데요. 어머. 저 여성이 40대 여성이에요. 네. 오전 10시부터 2시까지 저러고 서 있다 보니 가게 주인이 참다 못해 이 여성을 신고했습니다. 아하. 그리고 이 여성은요, 명예훼손 및 영업방해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영업방해 정도는 이해가 되는데 조영은 원장님, 명예훼손? 아니 그러면 저 가게 주인과 피켓 시위를 하는 여성이 뭔가 알고 지내던 사이, 뭔가 관련이 있는 사이인가요? 네, 아마도 예상을 하실 것 같은데요. 이 가게 주인과 이 여성의 남편은요, 불륜 사이였던 겁니다. 아하. 이 남편과 부적절한 사이라는 것을 알고요, 굉장히 분노와 배신감에 휩싸여서 시위를 하게 된 것으로 세상에. 보이는데요. 이 가장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나랑 가장 가까운 배우자가 나를 속이고 배신하다니 얼마나 억울하고 화가 났을까 싶습니다. 아하. 그 억울함을 일단 여성, 이 아내 입장에서는 저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못한 거, 이게 아마 최선이었던 것 같긴 한데, 백성문 변호사님, 네. 저 방법이 법적으로는 옳아요? 용인됩니까? 어떻습니까? 원래는 저런 행동을 하면 법적으로 처벌받는 얘기 많이 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거짓말이 아니라 진짜 사실을 얘기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될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 여성은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에 무죄를 받았습니다. 어머! 왜 그럴까요? 저기 지금 저 피켓에 힌트가 있어요. 불륜을 하지 맙시다. 불륜을 하지 맙시다. 누구 씨 없죠. 아. 불륜을 하지 맙시다. 마치 공익 광고 캠페인 가기도 하고 근데 그러네요. 저기에 아. 저분이 지금 가게 주인은 깜짝 놀라는데 저게 불륜을 하지 맙시다에 저 녹색 옷을 입은 여자를 연상시키는 뭔가가 있나요? 없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 있어요. 저 가게 바로 앞에서 하면 요 가게 주인이 저 불륜을 저질렀구만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할 텐데 저 건물에 보시면 조기 말고 상가가 많아요. 그럼 저기서 불륜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저 여자를 얘기하는 건지 이 집 사장님을 얘기하는 건지 알 수 없잖아요. 어머. 아니면 이 건물하고 상관없는 다른 사람에 관련된 얘기인지. 그래서 제일 중요한 명예훼손의 특정이 안 됐기 때문에 명예훼손은 무죄가 됐고요. 네. 업무방해는 지금 또 저 여성 조 그림에 다 답이 있습니다. 저 가게 앞을 막아놓고 하나요? 사람들도 다니잖아요. 네네네. 그럼 저걸 보고 어머 여기 가게 가면 안 되겠네 이러진 않잖아요. 아하. 그죠? 그러니까 저 피켓을 들었다는 것만으로 업무방해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봤습니다. 어머, 이 여성분이 피켓 시위하던 여성분이 법을 훤히 꿰뚫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요리조리 잘 펴서 무죄가 돼서 그럼 모조리 다 무죄가 된 거예요, 손정혜 변호사님? 그렇지는 않습니다. 똑같은 행위라고 하더라도 주변 재반 사정이 다른 경우에는 또 유죄로 기소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안과는 좀 다르지만 기소됐던 사건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2021년인데요. 부산의 한 사무실에서 여성이 일단은 녹음기를 사고요. 네. 이 소형 녹음기를 설치를 해서 이 남편과 불륜녀의 애정행각, 대화 내용을 녹음을 합니다. 아하. 그렇게 수집한 증거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제 증거 자료로 활용을 했는데요. 네. 이 증거 자료를 제출하니까 상대 측, 즉 이 불륜녀 측에서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그러니까 도감청 위반이다라고 이제 고소해서 이제 기소가 됐던 사건이 있었고요. 네. 불법입니다. 어머. 그리고 다른 사건에서는 여성이 이제 불륜녀를 찾아갑니다. 네. 그리고 불륜 사실 인정해, 각서 써. 네. 이걸 요구하면서 서로 다투다가 실랑이가 있었고요. 네. 그 과정에서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었는데 이 휴대전화를 뺏기지 않으려고 시비가 붙어서 결국은 불륜녀에게 이제 일정 부분 폭행으로 인한 상해 피해가 발생한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사건도 상해죄로 기소가 됐습니다. 야, 근데 이게 지금 신기한 게 조금 전 처음에 왔던 상황과 이건 완전 180도 다른 게 잘못은 분명히 남편이 했고 그 불륜녀가 있는데 지금 이 분을 못 참은 여성만 다 뭔가 다 뒤집어 쓰게 됐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아내 입장에서는 이 남편과 불륜녀의 사이 지금 뭐 아까 뭐 피켓도 들었다가 또 녹음도 했다가
여러 가지 이제 불륜의 증거도 밝히려고 하고 불륜을 못하게 하려고 각서까지 쓰게 하다가 신랑이 버리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네. 저희가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네. 되도록이면 이제 직접적으로 그 배우자의 그 바람핀 상대방을 가서 만나지 말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런 일이 생겨서 그런 거예요. 근데 여기 상황에서는 아까 이제 명예훼손 부분하고 피켓 뜬 거는 잘 넘어갔는데 이제 아까 녹음해서 사실 남편이랑 저 여자랑 바람을 피는지 확인하려면 몰래 녹음할 수밖에 없다. 이 여성 입장에서 그렇겠죠. 그래도 그 자체가 죄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통신비밀보호법 무조건 이건 도청이죠. 도감청이죠. 네. 또 하나 어쨌건 어떤 과정이었다 그래도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이 안 되는 이상 상해죄에 해당합니다. 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럴 때 이런 경우 종종 이렇게 판결을 많이 내리는데요. 오죽했으면 이랬겠냐. 근데 오죽했으면 이랬겠냐라고 해서 무죄라고는 못해요. 아하. 유죄긴 한데 아유 이렇게 보니까 이 아내가 또 자식도 혼자 키우면서 이거 너무 힘들고 또 이거 상대방 배우자랑 바람 피는 걸 얼마나 힘들었겠느냐 이런 걸 다 감안해서 네. 유죄로 인정하되 선고유예 판결을 내립니다. 선고유예는 뭐냐면 그러니까 선고를 쉽게 말해서 지금 안 내리고 2년 동안 유예해 줄게요. 2년이 지나면 선고는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없었던 일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 사이에 특별한 나쁜 일만 저지르지 않으면 아무 일 없게 그렇게 결론을 내준 겁니다. 참 사정이 딱하다 보니까 법에도 눈물이 있다 그런 사안들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런 일을 뉴스파이터가 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